안녕하세요. 자, 영어식 사고 22강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사실은 이 마지막 강의를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편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서 좀 많이 팁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보너스로 뉘앙스 단원을 이제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공부했던 맥락을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면요. 자,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권 애들은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거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영어권 애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중국어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대부분은 이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어랑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거부터 만드는 어순들, 만드는 연습을 계속해서 왔었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나가다 보니까 꾸밀 때 스티커라는 걸 쓰더라, 이런 훈련들도 계속 해왔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거,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나 문제가 됐던 게, 이 자리에 쓰는 서술어가 한국어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너무 완벽하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자꾸 여기 있는 한국어가 아니라 서술어가 너무 완벽하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자꾸 서술어만 찾아가지고 문장을 만들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치명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고를 극복하지 않으면 영어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작 중심의 서술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서술어가 발달해 있지 않고 위치로 표현을 주로 많이 했었고, 또 두 번째는 한국어의 특징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상태를 표현하는 서술어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그 부분을 영어에서는 바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든지 have와 위치를 써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처리하는 서술어 감각이 달랐어요. 얘를 해결을 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영어식 사고 심화편에서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왔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과 아울러 얘네들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부터 나열하는 그런 공부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한국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일인데, 영어권 애들은, 영어나 대부분의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애들은 이 과정을 우리처럼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영어권에서 나온 영어 교재들이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시제, 뉘앙스 파트예요. 특히나 대표적인 책이 Grammar in Use라고, 머피, 무슨 머핏인데 네, 옥스퍼드에서 나온 대부분 한 권씩은 가지고 있는 책일 거예요. 여러분 영어 문법책 살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나마 에스모 문법책을 그냥 필수로 그냥 집에 한 권씩은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그 Grammar in Use를 거의 그 레벨이 많죠. 베이직도 있고 인터미디엇도 있고 어드밴스드도 있는데, 제가 본 책은 그냥 인터미디엇이었고 대충 거기서 변형으로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냥 원래 나온 책이, 그 사람 첫 번째 책이 원래 중급 인터미디엇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한 권만 그냥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 책을 사실은 나중에 보시고 일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런 사고 서술어를 극복하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Grammar in Use 같은 책에서 처음부터 절반 이상을 다루고 있는 단원이 시제와 어조, 그 뉘앙스 단원이에요. 시제와 어조라는 단원은 보통 이제 시제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그냥 현재 동사 have, 뭐 did를 쓴다든지 미래 will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되고, am, 현재 진행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was, ing, 뭐 과거 진행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have, pp, 네, 걔도 있고요. 그런 단원들을 쭉 다루고 나면은 또 뒤에 이제 조동사를 써서 문장의 말투의 느낌을 바꿔주는 그런 단원이 한 책의 절반 정도 나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 팔에 있는 뉘앙스를 바꾸는 게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니까 제가 자꾸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이 서술어 중심 사고를 빼는데 한 300시간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강의 플러스 이 강의에서 배운 그 문제의식이 몸에 익은 상태에서 영어 동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리더스나 챕터북 같은 걸 리뷰 쓰기, 그 진짜 영어 성공 스토리 카페에다가 계속 꾸준히 한번 올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 단계가 된 분들만 이제는 뉘앙스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 전에 뉘앙스 단원을 공부를 하시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2시간을 공부했을 때 실력이 하나도 안 느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뉘앙스 공부를 언제 하시든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딱 이 목표까지 우선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이후의 설명들이나 이후의 학습이 의미가 있는 그 부분에서요. 뉘앙스는 조금 나중에 다루라는 거. 아까 영어 동화 리뷰 쓰기를 다 하시고 이제 다루세요. 그리고 뉘앙스 같은 경우는요. 워낙 그 Grammar in Use의 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뭐 한두 강의로 끝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뉘앙스 단어는 스스로 보시면서 각 상황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익혀야지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뉘앙스 단원을 공부하시는 팁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요, 뉘앙스를 다루는 단어는 그 단원의 문법 단원을 보시면은 설명이 엄청 뭐라 많이 돼 있는데, 그 설명을 맨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설명에 이렇게 맞는 우리말을 잘 보셔서 우리말과의 짝을 자꾸 맞추셔야지 이해가 돼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는데, 모국어를 후천적으로 배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남이 설명해서 이렇게 이해시켜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이걸 이해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저 말이 저거였구나. 이걸 이해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언어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좀 빨리 되는 분들이 있고요. 언어 감각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남들보다 좀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같은 상황을 우리말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매치를 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거, 요거 한번 좀 챙겨둘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Are you coming today? 이러면 are 그 다음에 ing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직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오늘 오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에 같은 상황일 때 너 오늘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보면 우리말 끝이 뭐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직역을 안 하죠. 이 세트들을 자꾸 맞춰보세요. 이 같은 이야기를요, 영어 문법책에 뉘앙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끔은 현재 진행형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를 표현을 하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말할 때마다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오냐? 이 정도 느낌일 때는 우리도 알고 보니까 굳이 will 같이 올 거니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굳이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번역을 안 한다는 거, 요거 정도 좀 챙겨주세요. 이게 이 시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뉘앙스 단어를 공부하는 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뉘앙스여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우리 was ing 시제는 보통 뭘로 알고 있어요? 네, 과거 진행.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뭐뭐 하고 있었다, 이거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쓰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배경 세팅을 깔아줄 때 쓰는 시제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 있죠. 자, 어느 날 밤이에요. 자, 밤에 밖에 보면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날 밤은 비가 오고 있었지. 그 다음에 뭐 대충 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나는 TV를 보고 있었고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개는요. 자, 항상 개가 힘든데 네. 내 개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이야기, 약간 비 오는 저녁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태죠. 자, 이런 얘기할 때 방금 제가 그날 밤은 비가 오고 있었지. 그 다음에 나는 TV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내 개는 자고 있는 중이었고, 이때 굳이 이렇게 번역을 다 하셔도 되고요. 그때 이렇게 뭐뭐 하고 있었어를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영어에서 이 시제를 계속 쓰고 있으면 아직까지 메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냥 배경을 계속 작가가 깔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때 suddenly, 갑자기 someone knocked the door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은 이 순간에 시제를 바꿔서 쓰고 있죠. was knocking 이렇게 안 했죠. someone knocked를 쓰는 거죠. 그 순간부터가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 용도로 원래 쓰는 시제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챙겨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또 어떨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냐면, 그런 경험을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영어권 소설책을 볼 때 앞에 몇 장을 읽었어요. 근데 몇 장을 읽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시제가 was ing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was ing는 뭐뭐 하는 중이었지,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뭐뭐 하는 중이었지, 뭐뭐 하는 중이었지, 이걸 몇 장을 읽어도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뭐야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건이 안 일어났구나, 메인이 되는 핵심 사건은 안 일어났고 여기까지가 지금 배경이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 이 시제가 의미가 있는 거는 단순히 뭐뭐 하고 있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두 사건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예요. 그 표현, 이렇게 문법책에 흔하게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문법책에 이런 식의 문장 굉장히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When the telephone rang 또는 when the bell rang, I was taking a shower,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해요? 해석은 되게 쉽죠. 어떻게? 벨이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샤워 중이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죠. 이게 그냥 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샤워한 게 먼저 일어났구나, 그냥 이 표시라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 사건이 먼저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게 나중에 문장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야기 속에서 흐름을 따라갈 때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was ing를 쓰는 거는요, 그 주변의 사건보다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사건, 얘가 샤워하는 걸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 나중에 중요하겠죠. 코난 같은 그런 추리소설을 볼 때는 이 굉장히 미묘한 시제가 이렇게, 그럼 얘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고, 이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요, 좀 신기하긴 한데 저런 것까지 지금 중요할까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제가 뉘앙스는 처음에 잡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하는 법, 어순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말 말할 줄 알고 좀 배부를 때쯤 약간 좀 맛을 좀 바꾸고 싶다, 위에 양념도 좀 발라보고 싶다, 이런 느낌일 때 쓰는 게 뉘앙스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헤드 PP 시제도 한 번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헤드 PP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was ing도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었고, 헤드 PP도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얘네 둘이 만나지 않으면은 헤드 PP를 쓰고요.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B 사건과 어느 지점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was ing를 써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제가 그래서 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When I got home, my mother had made 삼계탕. 자, 엄마가 삼계탕을 만든 순간에 내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만나요. 그러면은 had made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요, When I got home, my mother was cooking 삼계탕. 그러면은 이 삼계탕을 만드는 동작을 먼저 하긴 했는데 이 만드는 동작과 내가 집에 오는 동작이 맞나요? 그러면 was ing를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요 정도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리더스라든지 챕터북을 리뷰 다 쓰신 책들, 본인이 다 이해한 책, 더 이상 이제 내용의 흐름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책들을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서 was ing가 나오면은 이거 이야기 시작할 때 배경으로 쓰였네? 아니면은 그냥 문장에 쭉 나오면은 이 사건이 그냥 주변에 이거보다는 일단 먼저 일어났겠구나. 그 다음에 헤드 PP가 나오는 문장도 보시면요, 주변에 그냥 이 사건보다는 얘가 먼저 일어났네? 그걸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이 시제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몸에 익어져요. 그리고 하나 또 팁을 드리면, 한 시제의 뉘앙스를 심을 때까지는 걔만 보세요.
그냥 이렇게 헤드 PP가 내가 특별히 약하다. 그러면 헤드 PP 시제가 많이 나오는 책만 그냥 한동안 계속 그 시제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 have PP,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좀 간단하게 이 시제를 공부할 때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have PP 하면은 학생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오해 같은 게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거 해석을 할 때 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알고 있죠. 이 고정관념을 좀 버려주세요. have PP는 엄밀히 말하면요. 그 맞긴 맞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맞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러면 뭔가 기간이 길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짧은 말 못 쓸 것 같죠? 근데 되게 간단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요. 얘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요. 일단 우리말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살았어? 이럴 때 나 이 동네에서 한 7년 살았는데? 아니면 나 거기서 한 7년 살았지? 나 이 동네에서 한 7년 살았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아니면은 너 이 동네 알아? 나 어릴 적에 그 동네에 살았었어. 아니면 나 그 동네 어릴 적에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국어로 따지면요. 지금 두 가지 상황에서 서술어가 똑같아요. 나 그 동네 어릴 적에 살았어.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은 야, 니네 동네에서 너 지금 몇 년 살았어? 나 지금 이 동네에서 한 7년 살았지. 살았어. 똑같죠, 지금 서술어가. 한국어가 분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살았어라는 서술어 하나만 가지고 아까 어릴 적에 살던 시절과 지금 얘가 이 동네에서 쭉 살고 있구나를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요. 특별히 구별을 할 의도가 없어도 그냥 문맥을 보면은 그냥 뭐 어릴 적에 살았다는 얘기구나, 아니면 이 동네에서 아직도 살고 있구나,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들은 살았어 서술어 하나만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랑 상관없이 이미 끝난 사건이랑 지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건을 구별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관없이 끝난 사건은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써주고요. 지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면은 have를 그냥 붙여줍니다. 자, 아까 같이 너 이 동네 알아? 어릴 적에 거기서 살았어. 이럴 땐 나 이 동네 더 이상 안 살죠. 그럴 때는 확실하게 I lived there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너 이 동네에서 몇 년 살았어? 나 여기서 7년 살았어. 이럴 때는 지금 그냥 살았어지만 아직도 살고 있으니까 영어권 애들은 지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라고 have라는 표시를 그냥 하나 내줘요. I have lived here for 7 years.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자, 한국어가 분화가 안 돼 있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have pp를 쓰는 상황마다 우리말의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투가 뭔지, 우리말의 그냥 말투가 뭔지 그걸 보시면서 아까처럼 살았어를 얘네들은 이 상황에서는 have pp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자주 보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조금 희망이 되는 팁을 하나 좀 드리면요. have pp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주로 쓰임의 한 70% 정도는 그냥 해본 적 있어?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have you ever 이 구문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걸로 활용하는 게 한 70%고 그 다음에 너 그냥 가르친 지 몇 년 됐냐? 한 5년 됐어. 아니면 이 동네에서 한 7년 살았어.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게 한 20%예요. 이때도 확실하게 I've lived here for 7 years, for 5 yea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게 have pp를 쓰는 거의 한 90%의 상황이고 마지막 10%가 이제 우리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도 말이 되니까 그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어민들한테 물어볼 때 그 10%에 해당되는 상황일 때 원어민들한테 물어보면요. 크게 뉘앙스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뉘앙스에 큰 상관은 없는데 다만 말하는 사람이 지금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주고 싶으면 have를 붙이고 지금과 연결을 안 시키고 싶으면 그냥 과거꼴만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쿠키를 가져왔어요, 집에서. 그러면 I brought the cookies. 그냥 얘기를 하겠죠. 내가 쿠키를 그냥 가져온 거죠. 이때 brought를 그냥 써버리면은 아침에 그냥 갖고 온 그 사건만 저는 그냥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 제 손에 이제 쿠키가 들려 있으면서 I brought the cookies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이제 이게 들려 있죠.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have를 붙여본 것뿐이에요. 근데 have를 붙이든 안 붙이든 어쨌든 내가 아침에 쿠키 들고 와서 이 자리에 쿠키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별로 없고 반드시 지금 이 손에 들려 있는 것까지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have를 쓰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ave pp가 유난히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에서 얘가 have pp를 쓰는 순간에는 아, 지금이랑 연결시켜서 내 말을 이해해 주세요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지금 지손에 들려있구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너 밥 먹었어? 이러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면 Did you eat lunch? 만약에 점심 먹었어. Did you eat lunch?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때 그냥 먹었어. 그럼 I ate lunch. 먹은 사실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ate lunch.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I've had lunc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점심 먹어서 지금 밥 생각 없어. 이런 느낌까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I've had lunch. 그냥 이런 정도예요. 무슨 느낌인지 조금 오시나요? 그러니까 그 큰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너무 얘한테 목숨을 걸지 않고 이거랑 이거의 미묘한 차이가 뭡니까?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이 포인트가 지금 좀 얼떨떨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여러 번 들으시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반복해서 보시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와 닿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have pp는 말하는 사람이 지금이랑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너 뭐뭐 해본 적 있니? 이렇게 질문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Have you eve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질문에서 have를 쓰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순간에 있어요. 그럴 때 네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닿는 동안 언젠가는 몰라도 한 번이라도 뭘 한 경험이 있냐? 얘까지 포함해서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ever?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yes, I have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대답할 때 딱 이거 한 번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yes, I hav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언제니? 이제부터는 yes, I have 이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특정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화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 일어났니? 그러면 when did it happen? 아니면 너 언제 거기 갔니? 그러면은 when did you go there? 그럼 I went there. 이 사건만 두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있었던 부분은 네 살아오는 동안에 오늘날까지 닿을 때까지 이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빨랫줄 같은데 이 끝에 이 끝까지 닿는 거 이 느낌을 계속 이렇게 빨래집게 같은 걸 움직이면서 얘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날 닿을 때까지 뭐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yes 하면 그 순간에 찝 하고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고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과거형을 쓴다는 거. 그 정도만 하나 좀 알아두시면 have pp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90%는 우리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뭐뭐 해본 적 있니 할 때 70% 쓰고 나머지 20%는 그냥 쭉 해온 거. 그냥 I've lived here for 5 years. 그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10%가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지금까지 오늘을 기준으로 아니면 현재를 기준으로 좀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have, pp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그냥 사건만 써도 되는 경우면 그냥 과거 걸로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고 이거의 말맛을 제대로 느끼시고 싶으시면은 근데 노력 대비 굉장히 그 성과가 더디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어 동화 쭉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미 다 본 동화책에 have pp 시제가 있으면은 그 시제만 이 문맥에서 얘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have pp를 썼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포인트만 짚어드려도 뉘앙스 단원의 큰 맥락은 좀 많이 잡히거든요.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정리한 팁이니까 이거 한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뉘앙스는 팁은 잡아드렸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급한 건 뭐예요? 발상 아까 그 서술어 중심의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어순을 나열하는 거 그런 얘기들을 일단은 영어 동화 리뷰 쓰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더 먼저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강의 그 사고력 심화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